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연 치아,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또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치의 신보 임상강좌에 소개된 이재윤 원장님의 글을 바탕으로 할 건데요. 단순히 충치 떼우고 스케일링하고 이런 걸 넘어서는 거죠. 맞습니다. 좀 더 통합적인 관리 전략, 특히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치아 수명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교합력, 그러니까 무는 힘이요. 네, 교합력이 중요하죠. 그리고 이약물기 습관, 또 세균 관리,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볼게요. 네. 보통 우리가 치아 관리하면 충치 예방, 잇몸 치료 이런 걸 많이 떠올리시는데 실제 임상에서는요, 생각보다 그 과도한 교합력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이약물기 아니면 입이 마른다거나 면역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요인들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치아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아, 그래요? 겉보기엔 멀쩡한데도요? 네, 겉은 멀쩡해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뽀가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런 숨겨진 위험들을 미리 좀 찾아내고 예방하는 통합관리의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그 숨겨진 위협, 바로 과도한 교합력과 이약물기, 이거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? 이게 당장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아도 치아에 금이 가거나 심하면 깨지고 또 애써서 해놓은 보철물 있잖아요. 그런 것까지 떨어지게 할 수 있다니까 좀 걱정되는데요. 그렇죠. 특히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이약물기나 이갈이 환자가 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. 네,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인들이 좀 단단하고 질긴 음식 즐겨 먹는 습관도 영향이 있다고 하고요. 맞아요. 저작 습관도 무시 못하죠. 환자분들은 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. 아, 찬물 마실 때 좀 찌릿해요 라거나 씹을 때 특정 부위가 딱 아파요, 이런 식으로요. 네, 그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죠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진단인데요. 단순히 치아가 닳았네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. 그 턱 근육, 교근이라고 하죠. 이게 혹시 비정상적으로 발달하진 않았는지 직접 만져보고 또 눌렀을 때 아픈 데는 없는지. 아, 직접 촉진을 해보는군요. 네. 그리고 뺨 안쪽이나 혀를 자기도 모르게 씹은 자국, 교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없는지, 아주 미세한 치아 파절선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외상성 교합이라고 해서 그 무는 힘 자체가 치아나 주변 조직에 손상을 주는 상태가 의심될 때는요. 손가락을 치아에 살짝 대고 그 미세한 떨림, 진동을 느껴보는 방법도 도움이 돼요. 오, 그런 방법도 있군요. 네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께 좀 명확히 설명드리고 또 기록해두는 것. 그게 중요합니다. 결국 관리는 무는 힘을 어떻게 조절하느냐, 이게 핵심이네요. 맞습니다. 그럼 혹시 그 보톡스 주사 같은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? 네,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교근이나 측두근 같은 그 씹는 근육에 직접 주사해서 긴장을 좀 완화시키는 거죠. 아하, 다만 이제 그 주사로 인해서 얼굴 윤곽에 약간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하고요. 네, 그건 알아둬야겠네요. 그렇죠. 근데 사실 약물이나 장치보다 더 근본적인 건 여러분 스스로가 본인의 습관을 인지하는 거예요. 습관인지요? 네, 밤에 잘 때 나도 모르게 막 이를 꽉 물고 잔다거나 이게 주로 얕은 잠, 그 베타 수면 단계에서 잘 나타나거든요. 아니면 낮에도 긴장하거나 집중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금니를 꽉 물고 있는 습관,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게 치료의 시작인 거죠. 아, 내가 그런 습관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겠네요. 많습니다. 그래서 자가 진단법을 좀 배우시거나 턱 근육 마사지 하는 법, 특히 자기 전에 얼굴, 목, 어깨 근육 풀어주는 스트레칭,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스트레칭이요? 네. 그리고 NTI 스플린트라고 해서 앞니 쪽만 살짝 닿게 만들어서 어금니를 꽉 무는 걸 좀 막아주는 그런 구강 장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네. 습관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미 생긴 미세한 손상 같은 걸 찾아내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맞아요. 놓치기 쉽죠. 이럴 때 좀 도움이 되는 기술 같은 게 있을까요?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첨단 진단기기들이 힘을 발휘하는데요. 예를 들어서 큐레이라고 부르는 형광 진단 기술이 있어요. 큐레이요. 네, 이게 육안으로는 정말 보기 힘든 초기 치아 균열이나 아니면 숨어있는 충치 같은 걸 파란색 형광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줍니다. 와, 색깔로 보여준다고요? 네, 그러니까 진단의 정확성도 확 높이고 또 여러분이 직접 그 문제를 눈으로 확인하시니까 아, 관리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걸 더 잘 이해하시게 되죠. 하긴 눈으로 직접 보면 확 와닿겠네요. 또 다른 좀 까다로운 문제가 그 치아 뿌리 사이 치근이 계부 관리라고 들었어요. 아, 네.
치근이계부 병면, 이것도 참 어렵죠. 그 치아 뿌리가 갈라지는 부분인데 구조적으로 좀 깊고 좁아요. 그래서 칫솔이나 일반 스케일링 기구가 잘 닿지를 않아요. 아, 그래서 염증이 잘 생기는 거군요. 네, 맞아요. 염증 생기기 쉽고 특히 그 과도한 교합력, 무는 힘이 이 부위 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럼 거긴 어떻게 관리하나요? 여기에는 이제 미노사이클린 같은 국소 항생제 연고를 그 치주낭, 잇몸 주머니 안쪽에 직접 넣어주는 치료가 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연고를 직접요? 네. 항생제가 그 안에서 서서히 방출되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조직이 좀 안정되는 걸 도와주는 거죠. 이걸 잘하면 자연 치아를 살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. 보통 한 3개월 간격으로 적용하곤 합니다. 그렇군요. 보이지 않는 균열뿐만 아니라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세균 관리도 중요하겠네요. 당연하죠. 아주 중요합니다. 특히 위상차 현미경이라는 걸 사용하면요. 위상차 현미경이요? 네. 입안에 있는 세균들을 실시간 영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. 그냥 일반 세균 말고요. 그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고 또 최근에는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같은 전신 질환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계속 연구되는 나성균 같은 애들 있거든요. 네. 그런 특정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죠. 여러분께 그 현미경 화면에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 구강 위생 관리가 왜 중요한지 훨씬 실감나게 전달이 됩니다. 우와, 내 입속 세균을 직접 본다니 좀 충격적이겠지만 동기부여는 확실히 되겠는데요? 그렇죠. 효과가 좋습니다. 만약에 그런 좀 위험해 보이는 세균이 발견되면 그땐 어떻게 하나요? 나성균 같은 게 만약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정해진 관리 계획대로 진행합니다. 예를 들면 아목시실린 같은 항생제를 처방하고 한 일주일 뒤에 다시 검사해서 세균이 없어졌는지 확인하고요. 네. 만약 필요하면 추가 처방을 하거나 아니면 소독 효과가 있는 가글액, 또 구강 유산균 사용을 권장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타액으로 감염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술잔 돌리기 같은 거 절대 안 된다고 교육하고 아, 감염 경로 차단도 중요하군요. 네, 때로는 배우자분도 같이 검사 받아보시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볼게. 특정 시기에는 관리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.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. 아, 네. 그 급속 노화 시기라고 표현하는데요. 평생 구강 건강 관리를 잘 해오셨던 분들도 갑자기 확 나빠지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. 갑자기요? 네. 예를 들어 여성분들은 갱년기, 남성분들은 보통 한 65세 전후 이때쯤 호르몬 변화도 크고 면역력도 좀 떨어지고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든요. 근데 이 시기에 만약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때문에 약을 여러 가지 드시고 계시거나 거기에 또 이약물기 습관까지 겹친다? 아, 그럼 더 안 좋아지겠네요. 그러면 정말 잇몸 질환, 치아 마모, 특히 뿌리 쪽 충치, 치근 우식이라고 하죠. 이 위험이 급격하게 확 증가합니다. 그럼 그 시기에는 어떻게 관리를 좀 다르게 해야 할까요? 일단 정기검진 간격을 좀 짧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. 보통 3개월이나 4개월 정도로요. 그리고 개인 상황에 맞춰서 뭐 고농도 불소취약을 쓰시거나 워터픽 같은 구강 위생용품 사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맞춤형 예방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. 집중 관리가 필요하군요. 네. 근데 여기서 희망적인 건 이 급속 노화 시기를 잘 관리하고 넘기면 구강 상태가 다시 좀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다행이네요. 네. 그래서 이 시기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장기적인 예후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. 네.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결국 자연 치아를 오래 지키려면 그냥 눈에 보이는 충치 치료하고 스케일링하고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그 눈에 잘 안 보이는 교합력 문제, 또 나도 모르게 하는 습관들, 입속 세균 상태까지 이런 걸 다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. 정확합니다. 결국은 숨어있는 문제까지 다 찾아내는 정확한 진단,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습관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, 또 필요하다면 뭐 보톡스나 국소 항생제, 구강장치 같은 맞춤형 치료를 적용하고 예방관리를 더 강화하고,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과의 꾸준한 소통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.